그 시계 어디서 난 겁니까?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수진입니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이어지던 보고는 중단되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은 오직 지훈 씨의 손목 위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냈다고 믿었던 과거와 직결된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시계를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외면했던 어떤 존재가 다시 눈앞에 서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회의는 급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넓은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수많은 협상과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조차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미세한 흠집 하나, 바늘의 색감까지도 기억 속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특별 제작된 물건이었고 당시에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넸던 대상 역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목을 들어 시계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행동에는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밝혀질 사실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처럼 이미 준비된 태도였습니다. 민준 씨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던 순간 아무 말 없이 떠나던 뒷모습, 그리고 스스로 내렸던 선택에 대한 확신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것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과 감정이 뒤엉킨 팽팽한 긴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입을 열지 못한 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단단하다고 믿어왔지만 단 하나의 물건이 그 모든 확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훈 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유 없이 그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기에는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민준 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해왔던 사람처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긴 연결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계 하나가 감춰져 있던 과거를 끌어올리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 씨의 인사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팀에 맡겼을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타인의 손을 거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그는 혼자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이력서는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학력, 경력, 추천서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빈틈을 지워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라니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모친 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애써 떠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장 과거 자료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된 그곳은 평소 거의 찾는 사람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철 사이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이혼 관련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병원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 기록에는 분명히 임신 초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외면해왔던 사실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성급했고 잔인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살아왔지만 실상은 자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지훈 씨를 다시 불러 조용한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주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 씨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의미를 이해한 듯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권위와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혼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무언가가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어버린 선택의 결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훈 씨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한 취업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점점 더 커지며 새로운 긴장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접견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취업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생각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회사를 목표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만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민준 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인 수진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켜보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끝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말 속에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그 빈자리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시간들이 하나씩 되돌아오며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복수나 원망 때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직접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노골적인 비난보다도 차분한 확인의 태도가 민준 씨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가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 씨는 예상 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민준 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자신에게
이미 용서가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용서가 자신을 더욱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과 권력보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더 큰 무게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더 꺼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다시 뒤흔들 만큼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앞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회가 아닌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훈 씨의 마지막 말이 접견실 안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느끼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나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지훈 씨의 모든 행보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여전히 성실한 신입사원이었지만 어딘가 계산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보고서 하나, 회의에서의 발언 하나까지도 지나치게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처럼 필요한 순간마다 정확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훈 씨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머릿속을 스치며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보안팀을 통해 해당 자료의 접근 기록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조용한 조사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그에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지훈 씨의 접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접근한 시점과 방식이 내부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의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대가 동시에 회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현실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판단이 충돌하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지훈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냉정한 확인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접견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접근 기록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태도는 예상보다 훨씬 담담했고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계획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준 씨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회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부 핵심 사업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접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훈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지훈 씨가 서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더 이상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끌어온 회사, 평생을 바쳐 일군 결과물이 이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지훈 씨에게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에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민준 씨는 극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인원만을 선별해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부 감사팀까지 은밀히 투입되었고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하나씩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사업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계열사를 중심으로 수상한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불분명한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구조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민준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일이 벌어지도록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특정되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하는 순간 민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회사를 함께 이끌어온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해왔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신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새로운 의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판단과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균열을 눈치챈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일부가 사라지고 관련 인물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더 큰 충돌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민준 씨와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하루 앞둔 밤 회사 전체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직 곳곳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 위장 계약, 그리고 내부 공모 정황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문제의 중심에 있던 임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이어진 침묵 끝에 그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담담하게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규모를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더 이상 과거의 신뢰를 떠올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할 경우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가 폭락, 투자자 이탈,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민준 씨 역시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일은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연결된 구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상 징후들과 맞물리며 더 큰 그림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얽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임원은 마지막으로 선택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덮는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신뢰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원이 방을 나간 뒤 민준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훈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는 짧게 한 가지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방금 전 조사에 협조하던 핵심 인물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증거 일부도 함께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내부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훨씬 더 큰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회사 건물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의 일정처럼 보였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알 수 없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회의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며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인물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자리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준 씨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자금 흐름과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공개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응시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미묘하게 시선을 교환하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금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인물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흐름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몇몇 이사들이 연이어 같은 방향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덮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사회 내부에도 연결된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락되지 않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누군가는 당장 나가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증거의 일부를 복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 계좌와 연결된 구체적인 흐름까지 포함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황을 주도하던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내부에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이미 외부 기관에도 일부 자료가 전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며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인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오던 그 이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긴장보다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가 일부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설명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구조가 단순히 몇몇 임원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의 결정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민준 씨의 과거 경영 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사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몇 차례의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미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기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과 다름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어떠했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이며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민준 씨와 지훈 씨에게 향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었고
이 상황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과거 수진 씨가 회사를 떠나기 전 내부 구조와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를 남겼고 그것이 이후 변형되며 지금의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이 그것을 확대하고 왜곡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훈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그 주장을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도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 위에 또 다른 층이 얹히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주장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상황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내부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감춰진 진실까지 모두 얽힌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민준 씨와 지훈 씨, 그리고 이름이 다시 불려진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각자의 주장과 의혹이 뒤엉키며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이사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떤 판단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민준 씨는 곧바로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서류나 타인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진 씨를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지훈 씨 역시 그 결정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민준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긴 이동 시간 동안 차 안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이 조용히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수진 씨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집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모습에서 오랜 시간 지켜온 삶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선 민준 씨는 한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도 멈추기를 반복하며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변함없는 모습의 수진 씨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흔적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 시간이 한꺼번에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외로움보다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흐르는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말 없이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진 씨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장에 대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회사를 떠나기 전 몇 가지 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의혹 속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이용해 현재를 조작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시간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한 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핵심 임원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했고 동시에 회사 내부 서버 일부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단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선택은 지금 당장 내려져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늦어지면 모든 증거와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자리를 정리했고 밤길을 달려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혼란이 아닌 분명한 방향을 향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일부 자료가 삭제된 상황이었지만 외부 감사팀과 보안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남아있는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항 측과 협조해
해당 임원의 출국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도 진행되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지훈 씨 역시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구된 자료들을 분석하며 사라진 부분을 연결할 단서를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삭제된 서버 일부에서 복구된 데이터 안에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핵심 연결고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금 흐름의 마지막 종착지와 그 배후에 있는 외부 세력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내부 비리가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구조였고 오랜 시간 치밀하게 숨겨져 왔던 사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항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문제의 임원이 출국 직전에 제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회사의 명성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준 씨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내부의 문제, 외부와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책임까지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판단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발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기지 않고 드러낸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자들은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고 지훈 씨와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대화들이 쌓이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역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조용히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준 씨는 다시 한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상징하던 그 물건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절대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시작된 진실과 선택의 이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며 마무리되었습니다.